개표 결과를 보니 영어로 치면 배틀그라운드 경합지라는 데서 혼전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한 남부 선벨트 지역과 이른바 러스트벨트 공업 세락지대가 대선의 승패를 가를 거라고 봤는데 역시 생각 이상으로 더 혼전이 벌어졌습니다. 초반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부 러스트 지역과 남부 선벨트 지역 경합지에서 모두 많이 앞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앞서 나간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거의 기록적으로 1억 명 가까운 우편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의 다수가 민주당 성향입니다. 근데 그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한 우편 투표는 개표를 할 적에 대부분 좀 뒤에서 개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개표를 하고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앞섰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 지역에서 민주당 성향이 강한 대도시 지역들의 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미시간과 위스콘신도 바이든의 승리로 미국의 언론들이 공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부에 있던 네바다와 애리조나 여기를 합치면은 바이든 후보는 270명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승리에 유력하게 다가선 거죠.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 승부할 수 없다 그러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지금 벌어진 상황입니다. 경합지의 초반에는 트럼프가 유리할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라고 다들 예측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쪽은 지난 7월부터 우편 투표가 문제가 있다. 이건 사기다. 각 주마다 그것을 갖다 선거 당일까지 도착하느냐 아니면 이틀날 도착하느냐 사흘 뒤에 도착하느냐 심지어 일주일 뒤에 도착하느냐 다 그 규정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 선거 당일 소인만 지키면 우편 소인만 지키면 3일 뒤에 도착하는 것까지 유효하다고 보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부터 이렇게 선거 당일날 도착해서 그날 선거 당일날 당선자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건 늦게 도착하면 무효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걸 무효화시키겠다고 계속 위협을 하고 으르고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가 박빙으로 진행되면은 막판에서 가면 민주당이 유리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쪽이 소송을 할 것이고 선거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은 됐었습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죠. 트럼프 자신이 극렬한 자기 지지층에 대한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로서는 대통령직에 물러날 경우에 상당한 형사소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결국 막판에 가갖고서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자기의 어쩌면 퇴임 이후의 삶을 보장받기 위한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흥정 대상을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미국 정치가 상당히 양극화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빈부격차,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사회적인 분열과 대립이 증폭되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도 배경도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중부 내륙의 쇠락한 산업지대 지역의 보수적인 백인 중하류층 사람들이 많이 찍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미국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른바 이민자들이나 아시아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 경제 지위가 하락하는 걸 보면서 이게 뭐냐 하는 분노가 있었고 그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되기 힘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지지층에 대한 그걸 어필하기 위해서 상당히 분열적이고 대결적인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른바 미국에서 이런 말이 상당히 정치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바이파리티션이라는 말인데 초당적으로 우리가 협력하자 하는 말인데 12년, 20년 전부터 점점 희박해지고 왔고 대결이 심해되고 그에 따라서 사회 계층 간, 인종 간, 지역 간 대립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270명을 갖다가 바이든이 얻었다고 미국의 언론들이 공포를 하는 것은 토요일쯤 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승복을 안 하고서 가는 경우가 문제죠. 그럴 경우에는 미국 선거 절차에 따르면은 법적으로 보면은 미국 대선은 각 주에서 이긴 승자와 패자를 갖다가 12월 8일까지 확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14일 날 모여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 시간까지 그것이 안 나오게 된다면은 법원이 개입할 여지도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아마 그 순위가 상당히 밀릴 것으로 봅니다. 대정책은 우선 더 급한 게 한반도보다는 그 이른바 유럽과 주요 동맹들과의 다시 동맹 구도를 확고히 굳히는 거.
이런 것이 더 급선무일 겁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는 상당히 뒤처지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바이든과 그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악화되지 않을 것을 바랄 것이고 이 상태에서 안정화되길 손에서만 하는 것을 대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오히려 좀 한반도가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이런 적자적인 공간 이런 것을 갖다 더 열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한반도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갖다 개선하겠다는 것 외에는 사실 나머지 모든 문제에서 한국을 엄청나게 많이 압박을 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협상이 그걸 무려 전보다 5배나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바이든은 한국이 주요 동맹이기 때문에 돈 더 내느라고는 강도짓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주한미군 부담금 협상 문제는 상당히 우리 입장이 완화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바이든은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모든 나라를 상대로 벌였던 이른바 미국의 무역 욕조 시정하기 위해서 니네들 그 시장 개방하고 수출을 더 줄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다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무역 압박, 통상 압박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세계 질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설계한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예를 들어서 파리 기후 협약에도 탈퇴하고 세계 무역 기구도 폄하하고 나토에 대해서 폄하 발언을 하고 그랬습니다. 바이든 행정은 오히려 이제 과거 미국이 설계했고 주도했던 것에 다시 주도권을 주고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대정책에 가장 큰 방점이 찍힐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